며느리 고민. 35년 반찬 가게를 했는데 반찬이 맛없다고요? 어머니, 반찬 솔직히 맛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3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 반찬을 만들어 온 이 손으로요. 불을 트고 갈라진 이 손으로 매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갖다 준 반찬이 맛없다고요. 그 말을 우연히 듣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35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맛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정작 제 며느리가 제 등 뒤에서 한 말이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많은 시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드리는 박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입니다. 35년 동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예요. 사실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요. 그리고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궁금해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많은 시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투정이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 주신다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요.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 팔았어요. 저는 늘 물에 불어 있었고요. 겨울에는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거든요. 손님들이 사장님 반찬 정말 맛있어요 하실 때마다 힘이 났어요. 아,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35년을 일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 나 이제 돈 벌어. 가게 그만두고 쉬어.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3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도 크고 예쁘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복도 많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요. 민지야, 우리 딸 생겼네.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딸처럼 아껴 주고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35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새 아파트였어요. 가전제품, 가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라서 넣어줬습니다. 손이 얼마나 부르텄는지 몰라요. 35년 동안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느라 손이 원래 거칠었는데요. 신혼집 청소하고 가구 닦고 정리하느라 더 상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엄마, 고마워.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에요. 저도 울컥했죠.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결혼 후에도 저는 가게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아들 학비도 안 나가고 신혼집도 마련해 줬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매주 목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었어요. 가게 일 끝나고 밤에 집에 와서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들로요. 깨심나물, 멸치볶음, 두부조림, 고등어조림, 장조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목요일 저녁이면 아들 집에 갔어요. 걸어서 5분이니까 가깝더라고요. 민지야, 반찬 좀 해왔어. 바빠서 요리할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반찬이 최고예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민지가 반찬 받으면서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이 멸치볶음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장조림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내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딸처럼 아껴 줘야겠다 생각했죠. 반찬 갖다 주고 나면 커피도 한 잔씩 마셨어요. 민지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요. 어머니,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 우리 민지 힘내. 어머니가 응원할게.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지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왜? 있잖아요. 요즘 냉장고가 너무 꽉 차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저것 해먹으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반찬을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 그래. 미안해. 너무 많이 가져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5분 거리인데 30분 걸린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나 며느리한테 부담스러운 사람이래. 반찬 해주는 게 잘못이래. 35년 동안 손님들한테 사랑받던 내 반찬이요.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다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해먹고 싶을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자주 갔나? 양을 줄여야 하나? 2주 동안 반찬을 안 가져갔어요. 너무 신경 쓰였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편이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애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아침에 굶고 출근하는 거 아냐?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반찬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양을 확 줄였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몰래 가서요. 문 앞에 반찬통을 놓고 왔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놓고 왔죠. 이렇게 하면 부담 안 되겠지? 문 앞에만 놓으면 민지가 발견할 거야. 초인종도 안 눌렀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반찬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주에도 문 앞에 놓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8시쯤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심각한 느낌이었죠. 왜? 아들아, 무슨 일 있어? 엄마, 솔직히 말할게. 민지가 엄마 반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스트레스요? 내 반찬이 스트레스라고요? 아들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자꾸 문 앞에 반찬을 놓으니까 민지가 못 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감사하다고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럽대. 그래서 민지가 요즘 울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울어. 울어요? 내 반찬 때문에 울어요? 3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요. 그 반찬이 며느리를 울게 만든다고요? 아들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제 그만 가져다 주면 안 될까? 민지도 이제 직장 생활 적응했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 수 있어. 우리끼리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알았어. 아들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이제 안 그럴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35년 동안 부르튼 이 손으로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요. 스트레스였다고요. 다음 날부터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가게도 쉬었어요. 직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좀 아파서 며칠 쉬게 했어요. 거짓말이었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들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지 전화번호도 차단했어요. 카톡도 차단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자.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반찬을 만들 기운도 없었어요. 손님들한테 팔 반찬도 만들기 싫더라고요. 내 반찬이 스트레스래. 35년 동안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내 며느리는 스트레스래.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싫다는데요. 2주가 지났을까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가 너무 집착했나 보다.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을 수도 있지. 내가 이해해야지. 가게도 다시 나갔어요. 손님들 반찬 만드는 건 할 수 있었거든요. 손님들은 여전히 사장님 반찬 최고예요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며느리도 내 가족인데,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차단을 풀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좀 서운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민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엄마, 아들 목소리가 울먹이더라고요. 고맙고 미안해. 그 통화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가끔 전화했고요. 민지도 한두 번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졌구나. 안심했어요. 반찬은 더 이상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추석이 다가왔거든요. 엄마, 추석에 우리 집에서 같이 보내자. 아들이 전화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민지도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추석 당일 아들 집에 갔어요. 선물도 준비해 갔죠. 민지가 좋아할 만한 한복도 사갔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민지가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민지야, 이거 내 한복. 예쁜 거 골랐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들도 웃고 있었고요.
민지도 밝았어요. 아,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그런데요. 점심을 먹고 나서요. 민지가 어머니, 과일 드세요 하면서 과일을 내왔어요. 민지야, 내가 깎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제가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도 깎고 배도 깎고요. 예쁘게 접시에 담았어요. 아들이랑 민지 안방에서 쉬고 있을 거야. 과일 갖다 드려야지. 과일 접시를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크하려다가 말고 그냥 서 있었어요. 민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뭔가 심각한 톤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이라니? 아들 목소리였어요. 자꾸 반찬 갖다 주고, 우리가 싫다고 했는데도 문 앞에 놓고 가고, 솔직히 좀 무서웠어. 매주 목요일마다 문 앞에 뭐가 놓여 있으면 정말 스트레스였다고. 그 순간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섭다고요? 내가 무섭다고요? 집착한다고요? 그리고 말이야,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반찬 말이야. 사실은 맛없어서 그랬어.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맛없어서요? 맛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말해? 게다가 양도 너무 많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냄새도 나고, 정말 스트레스였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냥 솔직히 맛없어. 우리 엄마 반찬이 훨씬 맛있거든. 비교도 안 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요즘 반찬 가게 반찬도 맛있잖아. 근처 반찬 가게 가면 훨씬 맛있는 거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머니 반찬을 먹어야 해?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35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해온 사람한테요. 반찬 가게 반찬이 더 맛있다고요? 민지야. 그래도 아들이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오빠도 솔직히 맛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냥 어머니라서 참고 먹는 거지. 안 그래?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들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과일 접시를 싱크대에 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민지가 안방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갈게.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면서도 울었어요. 집까지 5분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었어요. 맛없대요. 35년 동안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던 그 반찬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 골라서요. 정성스럽게 만든 그 반찬이요. 맛없대요. 그것보다 더 아픈 건요. 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맛없는데 참고 먹었다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부르튼 손을 봤어요. 35년 동안 일하느라 거칠어진 이 손을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지? 아들 결혼시키려고? 신혼집 사주려고? 맛없는 반찬 만들려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요.
우리 아들 신혼집이요.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사모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들분이 아시나요? 몰라도 돼요. 제 명의 집이에요.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날 오후 매물이 올라갔어요.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다던데. 응, 내가 부동산에 부탁했어. 엄마, 왜 그래?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말할 필요 없어. 내 집이니까. 엄마, 제발, 우리 어디 가서 살아. 너희끼리 알아서 해. 월세든 전세든. 엄마, 아들아, 맛없는 반찬 만드는 사람이 뭐 더 해줄 게 있겠니? 뭐? 어제 다 들었어. 민지가 한 말, 내 반찬 맛없대? 엄마, 그게 35년 동안 반찬 만들어 팔았어. 단 한 번도 맛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내 며느리가 내 등 뒤에서 맛없다고 하더라. 엄마, 미안해. 민지가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 그래. 내 반찬이 맛없었나 보다. 엄마,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너희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잘 살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들 번호를 다시 차단했어요. 민지 번호도 차단했어요. 며칠 후 아들과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돌아가. 어머니,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이제 시어머니, 반찬 안 받아도 돼.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 목소리였어요. 제발 한 번만요. 민지야,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내가 솔직했을 뿐이잖아. 내 반찬이 정말 맛없었나 보다. 아니에요. 맛있었어요. 거짓말. 어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 가.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일주일 후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그 돈으로 조용한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가게에서 가까운 곳이요. 이제 가게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시작했어요. 반찬 기부예요. 동네 복지관에 연락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 계시나요? 제가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반찬을 갖다 드려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요. 처음 반찬을 갖다 드렸을 때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대로 된 밥을 먹어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눈물이 났어요. 맛있대요. 제 반찬이 맛있대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말 같았어요. 아니, 며느리한테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할머니, 다음 주에도 갖다 드릴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가는 게 기다려져요. 어르신들이 제 반찬을 기다리시거든요. 사장님, 이번 주는 뭐 해오셨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멸치볶음이요.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거, 그 얼굴들을 보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도 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이 멸치볶음 어떻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 정말 쉽네요. 그분들이 제 손을 보세요. 사장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35년 동안 일했거든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은 복지관 봉사하는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에요. 각자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정희 씨, 우리 차 한잔 해요. 좋아요. 봉사 끝나고 다 같이 카페에 가요. 수다도 떨고요. 정희 씨는 왜 봉사 시작하셨어요?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저요? 제 반찬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요. 와, 멋있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얘기는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 씨, 뭔가 아픈 일이 있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었어요. 저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죠. 저도요. 우리 나이에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와요. 엄마, 나야. 뭐, 그냥 안부 전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다른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차갑게 대해요.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도 안 가요. 엄마, 명절에 집에 와. 아니야. 바빠. 엄마, 제발, 너희끼리 잘 보내.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복지관 어르신들한테 명절 음식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사장님, 명절인데 가족들 안 만나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가 있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어르신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 이걸 어떻게? 사장님이 항상 우리한테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축하해 드릴게요.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아들 생각이 나고요. 손주 얼굴이 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35년 동안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그 반찬이 맛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제 반찬을 맛있다고 해주시는 분들한테요. 정성껏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행동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너무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요. 며느리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소중히 여겨주세요.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감사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절대로요. 등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모든 분들께요.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손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사랑을 알아볼 거예요. 저처럼요. 이제는 진짜 알아주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